2019 아덱스에서 만난 수송기의 제왕 미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의 반 정도의 길이와 5층 건물 높이를 지닌 250톤이 넘는 비행기가 여러분의 머리 위를 별 소리도 없이 지나간다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는 육중한 덩치의 비행기가 바로 미 공군이 자랑하는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입니다. 실제로 C-17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큰 덩치의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는 사실도 신기한데, 더욱 놀라운 점은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장 아나운서의 설명에 의하면 병력과 물자를 적진으로 공수해야 하는 C-17 임무의 특성상 엔진 소음을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아덱스 2019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수송기인 C-130J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두 기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C-17 글로브 마스터를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C-130J30과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 공군의 C-17 글로브 마스터는 터보팬 엔진이지만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C-130J30은 프로펠러 엔진인 터보 프롭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크기의 차이인데요. C-17 글로브 마스터는 52m, C-130J30은 34m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C-130J30은 기존의 C-130J의 동체 길이를 늘린 버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총 16대의 C-130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 4대만이 최신 사양인 C-130J30이며 나머지 12대의 C-130H 중에는 기체 연령이 30년을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탑재량의 차이입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의 탑재량은 약 77.5톤인데 반해 C-130J30은 33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는 항속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는 4,482km의 항속거리를, C-130J30은 3,334km의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1,000k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탑재 가능한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17 글로브 마스터는 스톨,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130J30이 이착륙 가능한 곳이면 C-17 글로브 마스터도 똑같이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C-17 글로브 마스터는 채 1km도 되지 않는 활주로에서도 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시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며 C-17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군용 수송기라는 성격상 탑재량과 항속거리, 그리고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는 매우 중요한 사양인데, 보시다시피 C-17 글로브 마스터는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C-130J30보다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군도 C-17 글로브 마스터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는 2017년 인도 공군용 C-17을 납품한 이후 생산 라인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생산 라인을 폐쇄하기 직전 C-17 글로브 마스터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있었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C-130J30 슈퍼 허클리스 4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죠. 대한민국 공군도 C-17 글로브 마스터를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결국 예산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판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C-17 글로브 마스터의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가 2억 1,800만 달러, C-130J 슈퍼 허클리스의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는 6,70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3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C-17을 한 대 살 예산이면 C-130J를 3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란 연료를 주입하고 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옵션을 제외한 기체 가격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 공군도 C-17 글로브 마스터를 도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덱스 2019에서 제 눈으로 직접 봤던 C-17은 마치 하늘을 헤엄치고 있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한 마리 흰 고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C-17의 탑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그럼 다음의 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위키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AH-64 아파치 헬기 3대, M1 에이브럼스 1대, M2 브래들리 장갑차 3대, 험비 전술 차량 10대, 그리고 병력 189명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전 기록으로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당시 C-17을 이용하여 이라크 북부에 173 공수여단 보병 1000명을 전투 강화시키는 동시에 M1 에이브럼스 전차 및 M2 브래들리 그리고 M113 장갑차를 공중 수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C-17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대규모로 해외 파병을 할 일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그런 입장에서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C-17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군인들의 장비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낫다. 둘째, 유사시 미군 지원을 위한 파병에는 미 공군이 C-17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다. 셋째, 실질적으로 UN 활동을 위한 파병 활동에는 거의 대부분 배를 통해 병력을 수송하고 있다. 넷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사시에는 무거운 장비와 대규모 병력을 운송시킬 수단으로 철도가 있다. 따라서 C-17은 필요 없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 철도로 탱크나 병력을 수송한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면 바로 지척인데 탱크나 기계화 보병을 바로 투입시키면 되지 뭐 때문에 철도나 항공 수송이 필요하냐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K2 흑표나 K21 같은 기갑 차량은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력 전차의 이런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전쟁이 바로 다름 아닌 6.25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북한의 주력 전차였던 T-34는 압도적인 성능과 화력으로 부산까지 국군을 밀어붙였지만, 먼 이동 거리에서 오는 과부하로 무한궤도가 빠져나가고 엔진이 과열되어 터지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 수뇌부도 이 점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T-34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도로 수송을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 러시아의 최고 사양 전차인 T-86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 분해에서 기술을 살펴본 기술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특징은 내구성을 중시하기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지더라도 성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현지에서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언급이었죠. 북한이 주력으로 삼았던 T-34도 같은 설계 사상으로 만들어졌던 전차였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현 상황으로 돌려봅시다. 현재 북한은 대칭 전력으로는 이미 대한민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대칭 전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죠. 핵무기도 그러한 비대칭 전력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은 이러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담당하고 있는 적기지를 조기에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철도를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시간적으로나 실행 가능성으로나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북한이 철도를 그냥 놔둘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병력 수송 수단은 바로 공중 강화입니다. F-35A 같은 스텔스기로 방공망을 1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F-15K나 KF-X를 투입시켜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이후 최종적이고 확실한 점령 임무 수행을 위해 지상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권이 장악된 상황에서 C-17 글로브 마스터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10대 있다면 K2 전차 4대 및 1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특정 지점에 즉시 공중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순전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며 머릿속으로 생각해본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인 C-130으로는 험비 정도의 전술 차량만이 수송 가능할 뿐이고 병력 수송 능력도 C-17의 절반 이하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0월 19일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C-17 글로브 마스터급 대형 수송기 도입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잉의 C-17과 에어버스의 A400M이 유력한 후보인데 보잉사의 C-17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C-17B가 생산되어야 도입이 가능하고 에어버스사의 A400M은 스페인이 T-50 골든이글 KT-1과 함께 A400M을 물물 교환하자는 빅딜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A400M은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G130과 비슷한 탑재 중량만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스페인의 빅딜 때문에 아마도 A400M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공군은 마감 시한인 2019년 1월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이 더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